몬바로에서는 경락의 정의를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락은 지금까지 설명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3대 구성 요소 형, 기, 신 이들 간의 펑셔널 네트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경락의 명칭에 몬바로의 경락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21세기의 언어로 한의학을 설명하는 몬바로 그룹 대표 한의사 김웅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통하여 경락에 대한 몬바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의과대학 전국 공통교재에서는 경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락은 인체 내 기혈 운행의 통로이며 유기적 정체로서의 총체적 기능 활동을 실현시키는 구조적 체계, 기능적 체계를 총괄한다. 구조와 기능을 포괄한다. 말이 좀 어렵네요. 일단 가운데에서 이 앞에 있는 이 두 줄은 구조적 체계 및 기능적 체계를 총괄한다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죠. 그리고 구조적 체계 및 기능적 체계를 총괄한다는 말이나 구조와 기능을 포괄한다는 말이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가운데를 이렇게 빼고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보면 경락은 인체 내 기혈 운행의 통로이며 구조와 기능을 포괄한다. 이 말이네요. 일단 기혈 운행의 통로라고 정의했습니다. 기혈이라는 단어와 통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통로가 몸의 구조와 기능 체계를 총괄한다, 포괄한다. 이렇게 경락의 정의에다가 경락의 기능을 부연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경락은 기혈의 운행 통로로 인체 구조의 기능이 발현되는 경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몬바로에서의 경락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저번 영상에서 말한 몬바로가 생각하는 몸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몬바로에서는 몸을 11개의 시스템과 안, 이, 비, 설, 신의 오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3개의 카테고리로 수렴되어질 수 있는데 형으로 수렴되는 움직임의 체계, 그리고 기로 수렴되는 에너지 체계, 그리고 신으로 수렴되는 오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들의 생명활동과 병리현상은 크게 경락체계와 장부체계로 설명되어지는데 움직임의 체계는 경락체계로, 에너지 체계는 장부체계로 설명되어집니다. 신은 움직임의 체계와 에너지 체계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은 신 자체의 설명 체계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간의 문제를 오장육부로 설명하기도 하고 경락의 모든 수족 양경이 두면부의 오간에 연결되도록 경락의 로직이 짜여져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오간의 문제가 움직임의 체계나 에너지 체계의 신경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관, 즉 신이 움직임의 체계인 형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예가 자세 유지 메커니즘입니다. 자세의 균형은 몸의 감각, 특히 발의 고유수용기, 그다음에 눈, 귀의 상호작용, 그리고 손의 통합으로 유지되는데 좌우 눈의 시력의 차이가 난다든가 또는 좌우 귀의 전정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좌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감수성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의 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형, 즉 자세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에 따라 좌우 움직임의 체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경락에 숨어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경락의 기능적 연결체계, 펑셔널
네트워크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오간이 오장육부 체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예는 동요병, 즉 참을미를 들 수 있습니다. 참을미는 눈, 귀의 연결, 전정 안반사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죠. 이 기능적 연결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이게 미주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오심구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오심구토라는 증상을 흔히 장부의 문제인 비위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문제가 장부 에너지 체계에 영향을 준 경우죠. 그 역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체계는 에너지 체계, 에너지 체계는 움직임의 체계에 상호 영향을 줍니다. 흔히 말하는 비세로소마토, 소마토 비세랄 이런 개념이 이러한 경락과 장부 체계의 상호작용,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는 근거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근거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근거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으로 장부와 경락의 연결이 다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념이 더 필요하죠. 그건 아카데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몬바로에서는 경락의 정의를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락은 지금까지 설명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3대 구성 요소 형, 기, 신 이들 간의 펑셔널 네트워크, 기능적 연결 체계다. 그리고 이 기능적 네트워크에 12개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네트워크라는 말에는 근육, 혈관, 신경처럼 해부학적 구조물로서의 경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락은 해부학적 구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락의 유주가 마치 혈관이나 신경처럼 라인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흐르는 해부학적 구조물처럼 인식되기 쉬운데 그런 오해로 생긴 대표적인 것이 경락이 순환한다는 개념이죠. 경락은 맥, 즉 혈관 개념으로만 설명하거나 신경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거나 근근막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거나 에너지 체계로만 설명하게 되게 되면 꼬이게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각각은 경락의 일부분은 설명될 수 있지만 경락의 전체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락은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락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걸 묘사의 적확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몬바로가 정의한 경락은 기능적 네트워크다 이 말입니다. 이 정의를 깊이 있게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몬바로의 경락에 대한 이 정의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경락의 실체를 가장 적확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할 것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경락의 명칭에 몬바로의 경락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락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거름, 심포경. 왜 이렇게 경락 명칭을 지었을까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명칭이나 이름 이런 걸 정할 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지는 않죠. 이름만 들어도 그게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한목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장명하죠. 흔히 이런 걸 명시상부하다고 하죠. 이 명칭에는 무려 4개의 서로 다른 고유명사인 수, 거름, 심포, 경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과 2학년 때 전공 기초 과목으로 경혈학 개론을 배웠었는데 그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12개의 경락 명칭을 쭉 쓰시고 경락은 여환무단으로 순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수업 시간 때 했던 질문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경락의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나요?
저는 당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거의 3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수거름 심포경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경, 인체에 존재하는 12개 기능적 연결체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손의 거름 부위에 있는 경락으로 심포, 장부 체계, 즉 에너지 체계인 심포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는 기능을 공유하는 경락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수거름 부위의 움직임의 체계와 장부 에너지 체계인 심포가 서로 기능적으로 매우 유관하다는 것이죠. 기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한의학의 인체에 대한 통찰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한의학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음양오행과 오운육기가 사라져도 한의학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이 사라지는 순간 한의학은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양의학의 경우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 화학적으로만 접근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그러면 제일 먼저 개비스톤이 생각나죠. 개비스톤을 먹어서 화학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화학적으로 치료하는 약도 가지고 있고 사지와 체간의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것이 경락의 명칭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사지를 조절해서 장부를 조절하는 개념은 양의학에서는 전무한 거죠. 양의학에 물론 비세로소마토 리플렉션의 개념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치료는 개비스톤이죠. 장부에 대한 화학적 자극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수거름 심포경이라는 말에는 사지 움직임의 체계인 수거름 심포경이라는 경락 체계를 이용하여 이 수거름경과 기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심포라는 장부의 문제를 치료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물리적 자극을 통하여 장부의 문제를 치료하는 정말 기가 막힌 치료법을 한의학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치료해 왔으니까 이런 걸 너무 당연시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관점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경락체계는 정말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상에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할 때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 중에 하나가 수거름 심포경의 소속 경혈 중에 하나인 내관이죠. 내관을 사용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소화장애 등등 아주 잘 치료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슴 답답함, 역류성 식도염, 소화기 장애에 내관이 유효하는가? 그건 임상에서 해보면 금방 알게 되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내관을 사용해야 유효하는가? 내관을 사용해야 되는 인디케이터는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즉 경락과 경혈의 진단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의 진단체계가 관형, 찰색, 망문, 문절이죠. 관형, 찰색, 망문, 문절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중에 전반부 3개, 관형, 찰색, 망이 전체 진단체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이 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맥을 통한 진단체계가 절진, 촉진을 포함해서 범주이고 장부를 통한 진단체계가 문의 범주인 것이죠. 관형, 찰색, 망문, 문절의 처음이 관형, 형을 본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의 체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진단의 시작이 관형이라는 것입니다. 관형이 진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을 진단하는 경락과 경혈의 진단 체계가 우리한테 없다는 것이죠. 의서에 조금씩 언급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임상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경락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장부하고 수족 삼음삼양의 움직임의 체계하고 그리고 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맥은 맥진으로, 장구는 장부진으로 각각의 진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족의 삼음삼양으로 이루어진 경락의 진단 체계는 없습니다. 당황스럽지 않나요? 설령 장부진이나 맥진으로 수거름 심포경을 치료하겠구나라고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럼 수거름 심포경에 어느 혈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즉 경혈의 진단체계, 기준체계는 없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 경혈의 진단, 경혈의 선택 기준을 오행을 기준으로 선택해 왔죠. 오행을 기준으로 사용하다 보니 오행에 배속된 오수혈을 bin용하게 되고 오수혈 이외의 사지의 혈이나 체간의 혈들, 두 개 안면부의 혈들은 거의 쓰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트라벨의 트리거 포인트가 역수입되면서 채침을 트리거 포인트로 배우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행을 이용한 오수혈 사용법의 타당성, 재현성 이런 것들 논외로 하고 오행이 아니면 우리는 오수혈을 재현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오행의 설명체계를 빌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도 있으며 누구나 재현 가능하고 환자들에게도 설명하기 쉽고 21세기 다른 주변 의료인 집단에게도 설명 가능한 그러한 진단체계, 이러한 진단체계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저는 이러한 진단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 진단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족 삼음삼양의 움직임의 체계인 경락의 구성과 특성 그리고 경혈의 혈성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경락의 로직, 경락의 설계 도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21세기의 언어로 한의학을 설명하는 한의사 김홍기였습니다. 21세기의 언어로 한의학을 설명하는 한의사 김홍기였습니다.